트럼프, 중국에 또 관세 던지며 언급한 펜타닐은 2019년 8월 2일 날 뉴스고요. 미국서 5년 새 관련 사망자 10배 넘게 늘어 트럼프, 많은 미국인 계속 죽고 있다. 당시에 미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심화된 가운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부분이 관세 부과 이유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언급해 눈길이 끈다. 미국은 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나머지 중 국산 상품에 대해 10% 소규모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펜타닐을 미국에 파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지만 그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많은 미국인이 계속 죽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펜타닐은 암 환자나 수술 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오피오이드 계열 마약성 진통제다. 펜타닐은 모르핀과 비슷하나 이보다 50에서 100배 이상 강력하고 단 2mg만 섭취해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약물이다. 펜타닐과 관련돼서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으로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미중 간 신아편 전쟁 일으킨 펜타닐은 뭐길래? 당시에 2019년도 펜타닐과 관련된 미중 무역 전쟁이다 라고 해서 많은 뉴스들이 나왔고요. 모르핀의 200배, 헤로인의 100배 진통 효과 2mg으로 사망한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호주 등 전 세계로 퍼져 근절은 어려울 것이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은 미중 무역 전쟁의 한 축으로 떠오르면서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중국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진통제 마약으로 유통되면서 미국, 캐나다, 유럽은 물론 호주, 일본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중국 정부 역시 최근 미국과 함께 협력해 펜타닐 밀수를 일당을 검거하는 등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중국 내에서도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근절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심각한 마약이 바로 펜타닐이다라고 해서 한국에도 지금 청정 지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5월 20일 청소년에게 마약 대용으로 둔갑한 진통제 펜타닐 패치가 있고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흡입해 공원과 상가 화장실에서 투약되고 있다. 경남경찰청 펜타닐 불법 처방받아 유통한 10대 42명을 검거했다. 마약성 의약품 처방 시 본인 확인 의무화, 특정 연령대 판매 금지해야. 보시면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산 경남 지역 병원과 약국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판매하거나 투약한 A씨 19세 구속하고 이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고등학생 등 10대 41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고등학생들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10대 등에게 유통하고 공원과 상가, 화장실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투약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처방된 펜타닐 패치 27개 흡입 도구를 압수, 의사의 약사의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성 의약품 처방의 주의를 당배도 개선을 제안을 했는데요. 약한 사항이 좀 있죠. 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은 국내에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병원에서 처방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는 마약성 진통제고요. 처방을 한 다음에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 그런데 병원 처방이 의례적인 처방을 좀 하고 있어요. 관리가 상당히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약국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향정신성 의약품, 그 다음에 마약, 이 약품들은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검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한 개도 틀리면 안 돼요. 항상 정확해야 된다. 국가에서 이 생명과 관련되는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는 잘하고 있어요. 관리는 잘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CRPS 환자나 아니면 암 환자 이러한 분들에게만 이게 처방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전에 투약을 했다, 이전에 이것을 썼다라고 하면 의례적으로 처방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이거는 죽음의 마약, 펜타닐, 대학 병원도 동네 병원도 그냥 줬다. 20대 김정훈 씨, 6년간 손쉽게 구해 중독, 병원 돌아다니며 처방 전 소견서로 OK. 1020, 10대와 20대 펜타닐 처방 한 해 6,000건에 웃돈다. 구매 대행, 암시장 통해 웃돈 주고 구입도 가능하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강력 규제해야 된다라고 취약했던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25일 본부와 만난 김정훈 씨가 쓰고 있던 미국 마약 단속극이 적힌 모자를 보여주고 있다. 김 씨는 중독 치료를 해내겠다는 의지로 석 달 전 이 모자를 구매했다. 여기 보시면은 20대 후반 김정훈 씨는 불과 1년 전까지도 마약 중독자였다. 6년에 이르는 투약 기간 동안 김 씨가 주로 마약을 구한 곳은 암시장이 아니라 병원과 약국이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내포를 하고 있죠. 그가 중독한 마약 성분이 펜타닐, 디스크나 암 환자가 스스로 통증을 줄이러 패치 형태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함유된 물질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보다 약효가 100배 강한 성분. 그는 별다른 제약 없이 펜타닐 패치 처방전을 계속해서 발급받았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암시장 아닌 병원서 구하는 마약. 대학 휴학 후 돈벌이를 하던 김 씨에게 펜타닐 패치를 처음 소개한 건 재미교포 친구 A씨였다. 그는 머리가 아프다는 김 씨에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단순 진통제라며 펜디, P라고 불리는 펜타닐 투약을 권유했다. 패치된 마약 성분을 흡입하는 방식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반항심에 시작한 대마초를 수년째 피우고 있던 정훈 씨는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었다. A씨를 통해 펜타닐 패치 조각을 구매하던 김 씨는 우연히 펜타닐이 의사 처방 전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이게 잘못된 거죠. 제미오퍼 A, 이 사람이 한 사람을 완전히 구렁텅이로 만드는 부분이다. 머리가 아플 때 이걸 한번 써봐라 라고 하는 거는 한번 쓴 다음에 여기에 중독되면 계속적으로 그 약을 흡입하거나 붙이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돈이 되니까 돈 때문에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현행법상 의사와 약사는 의약품 안심 서비스 DUR, 요게 중복 검사라고 해서 한번 처방을 하면은 일정간 처방을 못하게끔 되어 있죠.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거를 관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심사평가원 쪽에서 중복 처방이 됐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처방을 못하게 돼 있어요. 환자의 투약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같은 약을 여러 기관에서 적정량 이상 처방받지 못하도록 하는데, 정훈 씨는 중복 처방 경고 기간을 파악하고 이를 피해가며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았다. 10대, 20대 굉장히 심각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처방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 2mg이면 치사량이에요. 펜타닐. 이것은 과거의 헤로인의 50에서 100배 이상 강력한 효과이기 때문에 이게 중독성이 상당하고 치사량 역시도 상당하다. 김 씨를 제재하는 의료기관은 없었다. 몇 차례 연속해서 처방받으면 병원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여겨서 마지막 처방이다, 중독성이 심한 약물이다 라고 경고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다며, 오히려 대학병원은 내가 동네 병원에서 검증 받고 왔다라고 생각해서인지 전혀 제재하지 않았다. 조치가 하나도 없었다. 현재도 심각한 상황이고요. 여기 연령명 펜타닐 패치 처방 현황 하면은 2018년 1,400명 10대, 2019년, 2022년 계속 1,000명 정도, 그 다음에 20대 4,000명대에서 5,000명대로 계속 처방이 넘어가고 있죠.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새로운 추산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7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으며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는 그해에만 45%가 증가했다. 뉴욕타임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이 약물의 위력은 헤로인의 50에서 100배에 달하며 치사량은 0.002g 밖에 되지 않는다. 약물의 효과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본래 엄청난 고통에 희망도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말기 암 환자나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CRPS 대형 수술용 진통제로 사용되었으나 의사들과 제약회사의 오처방으로 인해 수많은 남용자와 사망자를 낳았다. 여기에 간단한 제법과 중독성에 주목한 흑사회들이 이 약물의 마약성 상합성을 파악해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의 암시장에 팔아대기 시작했고 길거리에 약물이 나돌기 시작하면서 2010년 이후 현재 지도 북미를 중심으로 최악의 약물 위기를 일으키고 있다. 펜타닐의 별명은 차이나 화이트인데 원래는 중국에서 제조한 순수한 헤로인을 가리키는 별명이었으나 이 헤로인에 펜타닐을 섞어서 파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는 펜타닐 계통 약물을 통틀어 부르는 별명이 되었다라고 해서 차이나 화이트라는 이야기를 하죠. 미국 내 마약상들도 펜타닐을 주요 판매 품목으로 삼기 시작했다. 펜타닐은 극미량으로 도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용이하며 가짜 마약이랑 섞어서 히로인이나 옥시코돈 또는 헤로인 펜타닐 합성 마약이라고 거짓말하고 팔 수도 있다. 치료는 펜타닐을 과투여하면 신경의 신호 전달을 차단하고 인체 호흡 기능이 중단되어 질식해 사망한다.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이 신호를 신경을 통해 호흡 중추에 전달해 숨을 쉬도록 해야 되는데 펜타닐은 이 신경을 차단해버린다. 숨을 안 쉬니 마치 물에 빠진 익사자처럼 10에서 20분 동안의 단시간에 뇌가 산소 부족에 빠져 뇌세포가 손상돼 죽거나 식물 인간이 된다. 바로 펜타닐 과다 복용에 대한 해독약도 이런 호흡 기능을 회복시키는 약물이다. 날록손이라는 기량제를 쓰고요. 한국에서는 아직 펜타닐이라는 약물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말기암 환자 또는 중증 CRPS 환자에게 대부분 펜타닐이 처방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상황이죠. 펜타닐 시스템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습니까? 혈액 내에서는 48시간 사이에 혈액 검사에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거는 이틀 사이에 나타날 수 있고요. 오줌에서는 3일 사이에 소변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피와 오줌은 3일 이후에는 이거는 발견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모바일 검사에서는 최대 3개월까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뉴스에서 보면 이 모바일 검사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마약 사범들 같은 경우는 머리와 온몸의 털을 다 깎고 경찰에 출두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죠. 버닝썬 사태에서 나온 많이 이야기됐던 이 마약도 GHB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물뽕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술에 타면 이걸 마시면 그대로 의식이 없는 상황이죠. 한 4시간 정도가 아예 의식이 없는 상황들. GHB는 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라는 진정제로서 뇌와 신체 사이를 이동하는 메시지를 느리게 함을 한 4시간 정도가 의식을 잃는 상황이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살인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약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사형까지 마약 공급 범죄 양형 높여야 된다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마약 사범이 이 형벌이 굉장히 높죠.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 제72조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200g 미만의 아편, 10g 미만의 헤로인 혹은 필로폰 혹은 기타 소량의 마약을 소지한 자 등은 10일에서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중국의 형법, 이건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른 부분이고요. 반면 중국의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한 경우에는 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책임을 추궁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시면 사용까지 가능한 경우는 1000g 이상의 아편, 50g 이상의 헤로인, 필로폰 또는 많은 수량의 기타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한 경우
집단의 주동자, 무장 엄호, 검사 체포 구속에 폭력으로 저항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조직적인 국제 마약 판매에 참가한 경우다. 실질적으로 마약 운반과 관련해서는 5년 이상 10년이 넘는 징역형이 중국에서 있고요. 만약 중국의 공항에서 내려서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가방을 맡겼어요. 가방을 맡겼는데 그것을 운반하고 있는데 걸렸어요. 중국 공안에 걸려가지고 그 안에 마약이 검출되었다. 특히 그게 펜타닐과 같은 엄청난 마약이다. 여기에는 1000g 이상의 아편이지만 펜타닐 같은 경우는 이거 100배니까 한 10g 정도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사형이에요. 운반책이다라고 해가지고 예외를 두지 않아요. 한국인 사형시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중국 법원으로 끌려가서 그렇게 해서 실제 사형당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라고 해도 중국에서는 그런 거는 아예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얘네들은 처벌이 엄격해요. 요즘에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의 마약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청정국가였는데 마약에 있어서는 형벌이 약하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들키지 않으면 된다. 한국에서는 중국과 달리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고 해서 원정 마약을 하고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만약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는 추방당하면 사형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자제가 많아요. 중국의 일반 사람들이 한국에 오기가 쉽지 않죠. 물가도 굉장히 비싸고 돈도 많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중국 공산당 자제들,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서 마약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수사가 국내에서는 굉장히 좀 더딘 부분들도 있고요. 힘든 상황도 있어요. 그들이 만약에 걸린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형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중국으로 추방되고 거기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공산당 간부, 공산당의 높은 간부의 자식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상황이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거는 시진핑 정부에서 제2, 제3의 권력자 집안의 아들이었다라고 해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부모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결국엔 정권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마약에 대해서 청정 국가가 아니에요. 마약은 상당히 위험한 거고요. 우리나라에 중국 유학생들이 많아요. 이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마약을 접하는 부분들, 마약을 운반하고 한국인에게 마약을 알려주고 이러한 상황도 나타날 수 있어요. 왜? 중국에서 대다수의 펜타닐이 제조되고 공급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인정된 거고요. 미국도 미중 무역 전쟁에서 이러한 상황들 상당히 지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역시도 이제는 마약의 청정국이 아니다. 이 펜타닐이라는 것, 그리고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마약을 하고 이들은 사라지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대학생들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사법 당국이 쉬쉬하는 부분들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쉬쉬하면 안 됩니다. 네. 이러한 것을 쉬쉬한다라고 하면 점점 더 음지로 숨어 들어가고요.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등한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인터넷, 언론,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히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후대를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감사합니다.